조선 중엽, 옥천골이라 불리는 남도의 한 마을은 무거운 침묵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장터의 흥정소리 뒤에는 억눌린 신음이 숨어 있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늘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낯선 사내 하나가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의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유난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남루한 옷차림과 삐뚤게 눌러쓴 가 때문에 누구도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인수. 그는 임금이 보낸 암행어사였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머슴으로 위장한 채 이 마을의 실상을 파헤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인수는 장터 한편에서 곡식 자루를 나르는 농부에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품삯은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굶지 않을 정도의 먹을 것만 조금 주시면 됩니다. 농부는 곁눈질로 그를 훑어보고는 피곤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식솔도 먹을 게 없어 죽을 판인데 머슴을 둘 여유가 어디 있겠소. 다른 데나 알아보시오. 거절당한 인수는 고개를 숙이고 장터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름한 집시는 흙먼지를 일으켰고 해진 옷자락은 찬바람에 힘없이 휘날렸습니다. 그는 쌀가게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장, 나무라도 패고 지게라도 저 드리겠으니 멀건죽 한 끼라도 좋으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쌀가게 주인은 잠시 그를 뜯어보더니 창고 앞에 쌓인 무거운 곡식 자루들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곡식 자루들을 모두 창고 안으로 옮기면 죽이라도 한 그릇 주지. 인수는 말없이 지게를 짊어지고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묵묵히 곡식을 옮겼습니다. 일을 마치고 젖은 소매로 이마를 훔치며 숨을 고를 때 장터에 있던 아이 하나가 어머니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아저씨는 보통 머슴이 아닌 것 같아요. 눈빛이 왠지 달라요. 어머니 수지는 아들 민우의 어깨를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민우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가자. 사람들은 그를 그저 낯선 떠돌이로만 여겼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산에 이인수가 머슴의 신분 뒤에 어삼 앞에를 숨긴 채 마을의 탐욕과 백성의 눈물을 밝히러 온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마을의 아침은 닭 울음소리와 함께 열렸지만 백성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더욱 짙게 깔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 최필제는 관청 마루에 거만하게 앉아 고개 숙인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사또 최필제는 관아 앞마당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전 권민준이 장부를 든 채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거둔 세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올겨울 관청에 드릴 곡식은 2배로 걷어야겠다. 백성들은 웅성거렸지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이를 업은 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또 앞에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 저희 집은 이미 쌀독이 텅 비었습니다. 아이들까지 굶고 있는데 더는 바칠 곡식이 없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사또 최필제는 그녀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굶는 게 대수냐. 굶어봐야 내 말을 더 잘 듣겠지. 내 명령은 곧 하늘의 뜻이니 거역할 생각은 마라. 백성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땅만 파고들었습니다. 아전 권민주는 장부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의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병든 아내와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잣말로 차라리 나 혼자 굶주리면 좋으련마. 내 가족들까지 굶길 수는 없어. 용서하시오. 모두들. 관청 한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머슴 차림의 이인수는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혼잣말로 사또 최필제의 탐욕, 반드시 그 뿌리까지 밝혀내리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만 한다. 며칠 뒤 장터 한복판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전 권민준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독촉하며 마지막 남은 곡식 자루마저 빼앗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의 명의시다. 곡식을 더 내라 하지 않았느냐. 이 곡식은 모두 관아로 가져가겠다. 백성들이 웅성거리며 항의했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전 나리. 이 곡식은 우리 집 아이들이 겨우겨우 먹을 마지막 양식이요. 이걸 가져가면 우리 아이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권민주는 얼굴을 굳히며 더욱 차갑게 외쳤습니다.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만 다치는 것이 아니다. 내 손에 피 묻히게 하지 말고 순순히 내놓아라. 머슴으로 위장한 이인수는 지게를 지고 장터를 지나가다 이 장면을 보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전 나리, 백성의 마지막 곡식까지 빼앗아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굶주려 오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권민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자신을 지켜보는 사또의 눈길이 떠올라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머슴 주제에 감히 나서느냐? 네가 감히 이 일을 막아.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그는 인수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군졸들을 불러 매질을 가했습니다. 백성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고 장터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인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혼잣말로 아전 권민준. 당신의 눈빛은 거짓이 아닌데 지금 당신의 손은 백성을 울리고 있구나. 반드시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리라. 그날 밤 초승달이 걸린 하늘 아래 인수는 마루 끝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잣말로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받는데도 사또의 탐욕과 두려움이 그들의 눈과 입을 막고 있구나. 그때 같은 머슴살이를 하던 젊은이가 다가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인수 형님, 왜 괜히 아전에게 대들었습니까? 그러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수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네? 침묵이 길어지면 불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법이야. 나는 비록 머슴의 신분이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네. 다음 날 아침, 장터는 다시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아이를 안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겨우 한 줌의 곡식인데 그마저도 빼앗기니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사또와 아전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인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굳은 결심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더는 지켜만 보지 않으리라. 사또 최필제의 죄를 낱낱이 밝혀 백성들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만들겠다. 장터의 소란이 잠잠해진 어느 날 밤, 작은 주막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전 권민준이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술잔을 쥔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몇 잔을 연거푸 들이킨 뒤 고개를 탁자에 떨구었습니다. 흐느끼며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고. 술을 따르던 주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전 나리, 술을 너무 많이 드십니다. 무슨 사연이 그리 깊으신지요? 권민주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의 명을 거역하면 내 가족이 굶어 죽는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울부짖는 걸 보면서도 나는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 그 순간 주막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던 머슴 차림의 이인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민준의 고백을 들으며 눈빛을 깊게 가라앉혔습니다. 혼잣말로 역시 그랬구나. 본심이 악한 자가 아니었어. 사또의 탐욕에 짓눌려 죄를 짓고 있구나. 그의 족쇄를 반드시 내가 끊어주리라. 다음 날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지만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라한 옷차림의 여인 수진이 어린 아들 민우의 손을 꼭 잡고 장터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울먹이며 마을 분들, 제발 쌀 한 줌만 나눠주십시오. 사흘째 아이 입에 아무것도 들어간 것이 없어 기력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헬쑥한 민우의 얼굴을 보자 모두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보시오. 내 집도 넉넉하지는 않으나 아이가 굶는다니 여기 조금이라도 가져가시오. 그의 말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품에서 쌀을 조금씩 꺼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곧 수진의 품에는 작은 쌀 보자기가 하나 채워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오늘은 밥 먹을 수 있어요. 수진은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우. 오늘은 꼭 밥 먹자, 꼭. 백성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화려한 가마가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또 최필제였습니다. 사또는 백성들이 쌀을 나누는 모습을 보자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흥, 이 미련한 것들 같으니. 굶어야 말을 듣지. 왜 서로 살리려 드는 것이냐. 여봐라, 당장 그 쌀을 모두 압수하라. 순간 장터는 얼어붙었고 수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 쌀은 백성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것입니다. 아이가 굶어 죽게 생겨 살려주신 것인데 제발 이것만은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러나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아전 권민준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권민준, 어서 하지 않고 뭘 하느냐. 내가 2번 말해야겠느냐. 권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수진의 품에 있던 쌀 보자기를 빼앗았습니다. 수진은 땅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오열하며 제발 그만두십시오. 저희 아이가 죽어갑니다. 울먹이며, 아저씨. 저 배고파요. 그 쌀 돌려주세요. 권민준의 손은 떨렸고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또의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결국 아이의 쌀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이인수는 이빨을 악물며 치를 떨었습니다. 혼잣말로, 최필제. 내 놈의 죄악을 이제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 그리고 권민준, 내 마음의 갈등도 모두 밝혀 백성들 앞에 드러내리라. 장터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해가 기울어 저녁 노을이 붉게 번졌습니다. 이인수는 장터 한편에 서서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혼잣말로 아이의 밥그릇까지 빼앗다니. 사또 최필제, 내 탐욕은 하늘조차 분노케 할 것이다. 때가 왔다.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리라.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머슴 옷차림의 이인수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사또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의 담장을 넘은 그는 미리 준비한 육포로 경비견을 잠재우고 사또의 서재로 보이는 방의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방 안 책장 사이에 감춰진 나무 괴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전 꾸러미, 뇌물로 받은 비단, 그리고 여러 권의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백성들의 곡식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백성들의 피눈물이 이 장부에 새겨져 있구나. 이제 사또 최필제, 내 죄의 끝이 다가왔다. 인수가 장부를 품에 안고 방을 나서려던 순간 마루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등잔불이 번쩍 켜지더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이 밤중에 사또 댁을 드나드는 자가 누구란 말이냐? 등잔불 빛에 드러난 것은 아전 권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인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놀라며, 자네는 머슴 이인수. 감히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냐?
인수는 장부를 움켜쥔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권민준 나리, 백성들의 피눈물이 바로 이 장부에 적혀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죄를 밝혀내야 합니다. 권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등잔불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며, 그래. 내가 아는 그 모든 죄가 저 장부에 적혀 있다. 나는 매일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이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흐느끼며, 이인수. 그대의 눈빛만 보아도 그대가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짐작했다. 부디 이 모든 비리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오. 나를 벌하여도 좋다. 다만 백성들이 다시는 굶주림에 눈물 짓지 않게 해주시오. 그때 권민주는 인수의 허리춤에서 살짝 삐져나온 마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대는 혹시 암행어사시오? 이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조정의 명을 받고 온 암행어사 이인수여. 어사나리. 부디 이 장부를 도성에 올려 사또의 죄를 만천하에 알려주십시오. 제 죄 또한 크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이 먼저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인수는 민준의 어깨를 붙잡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이 진실을 드러냅시다. 그리하면 나리에게도 속죄의 길이 열릴 것이오.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인수는 임금에게 올릴 상소문을 힘차게 써 내려갔습니다. 글을 읽으며 남도 옥천골 사또 최필제가 백성의 곡식을 착복하고 아이의 밥까지 빼앗고 있사옵니다. 그 죄를 적은 장부와 뇌물 서신을 증거로 올리오니 속히 관군을 보내 백성을 구하소서. 그들은 편지를 봉한 뒤 은밀히 마을 밖으로 나가 충직한 역졸에게 전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서신은 목숨을 걸고 곧바로 도성에 닿게 하겠습니다. 역졸이 밤길을 달려 사라지자 인수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관군이 도성에서 내려올 것이오. 그날이 오면 권민준 나리는 백성 앞에서 눈물로 참회하시오. 어사나리. 제가 가진 마지막 힘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쓰겠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 다시 모인 백성들은 사또 최필제의 명령에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며칠 전 남편을 잃은 한 과부에게 다가가 음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눈여겨보았지. 많이 외로울 터. 오늘 밤 내 수청을 들면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조금 나눠주도록 하겠다. 안 되옵니다. 사또 나리. 제발 그 말씀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사또가 혀를 차며 과부의 손목을 낚아채려는 그 순간 군중 사이에서 머슴차림의 이인수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또 최필제. 이제 그만하거라. 더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구나. 비웃으며 머슴 따위가 웬 헛소리냐. 여봐라. 당장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그러나 인수는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옷자락 속에서 반짝이는 마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한복판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그 외침과 동시에 장터 사방에서 쇠붙이 소리가 울리며 한양에서 급히 달려온 관군들이 몰려들어 장터를 포위했습니다. 백성들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고 곧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나리. 하늘이 우리를 구하셨구나. 사또 최필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듬거리며 이게 무슨 짓이냐. 관군이라니. 설마 정말로. 그러자 곁에 있던 아전 권민준이 눈물 젖은 얼굴로 앞으로 나서며 장부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사또 최필제의 죄를 적은 장부여. 곡식을 빼앗고 뇌물을 받고 아이의 밥까지 빼앗은 그 모든 죄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관군들은 즉시 사또 최필제를 포박했습니다. 그의 양손에 포승줄이 감겼고 더 이상 오만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인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마패를 높이 들고 선언했습니다. 임금의 명에 따라 사또 최필제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리라. 그 뒤 아전 권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흐느끼며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쌀을 빼앗은 손이 바로 제 손이었습니다. 부디 저 또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백성들이 수군거릴 때 쌀을 빼앗겼던 어머니 수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전나리가 낮에는 제 쌀을 빼앗았지만 그날 밤 몰래 저희 집에 와 쌀을 돌려주고 갔습니다. 저와 제 아이는 그 은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디 이 사람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품에 안긴 아이 민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아저씨가 밤에 우리 집에 쌀을 두고 가셨어요. 순간 장터는 숙연해졌습니다. 이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권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의 손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나 그대의 눈물과 그날 밤의 행동이 거짓이 아님을 백성이 증언했다. 그러니 벌 대신 속죄의 길을 걷거라. 관직을 버리고 백성과 함께 밭을 갈며 눈물로 그대의 지난 죄를 씻어내라. 권민준은 땅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예, 어사나리. 이제부터 제 두 손으로 밭을 갈며 백성 곁에서 죄값을 갚겠습니다. 남은 생은 오직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관군들은 사또 최필제를 도성으로 압송했고 백성들은 장터 한가운데 엎드려 어사의 정의로운 결단에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장터 하늘 위로 울려 퍼진 그 외침은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마을에 다시금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또가 끌려간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을의 하늘은 오랜만에 맑았고 장터에는 웃음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전이었던 권민주는 관직을 벗고 백성들과 함께 밭에서 호미를 잡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진심을 증명하듯 반짝였습니다. 혼잣말로 내 손이 이제라도 곡식을 심고 거두어 백성을 먹이는 데 쓰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속죄가 어디 있겠는가. 그때 아이 민우가 뛰어와 권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어제 주신 보리죽 정말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권민준은 아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울먹이며 아가야, 이제 다시는 내 밥그릇을 빼앗지 않으마. 내 두 손으로 내 밥그릇을 지켜주겠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인수는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그때 어머니 수진이 다가와 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나리,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인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니오. 서로에게 쌀 한 줌을 내어준 백성들의 마음, 그것이 곧 하늘이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만세! 정의 만세! 이인수는 백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혼잣말로 어디에나 또 다른 최필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백성의 눈물을 닦아내는 길을 걸으리라. 이윽고 그는 조용히 말을 몰아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담백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